그렇습니다. 뭐 야권 전체가 패배했다고 시인을 해야 되겠죠. 예, 네. 후유증 혹시 없으십니까? 뭐 저희들은 후유증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물론 이번 패배에 또 일각으로 참여한 세력으로서 성찰하고 또 패배 원인에 대해서 네. 좀 깊이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선거가 패배로 끝났으면은 네. 어느 쪽이든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던 여러 다른 세력까지 포함해서 네. 함께 이렇게 좀 반성하고 뒤를 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마치 이제 다른 후보였다면 이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혹은 뭐 그렇게 해도 졌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반박하고 하는 꼴은 예. 추태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만일에 안철수 후보였다면 이겼다는 말이 맞다면 그렇다면은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후보로 사퇴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도 예. 사퇴한 사람도 이 패배의 책임에 어찌 보면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더 큰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법무원 선생님의 말이 맞다면. 네, 예. 그래서 사실 그건 무익한 논쟁이고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자기의 허물을 갖다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발견해내고 고쳐 나가는데 노력을 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하겠죠. 뭐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몹시 비상한 상황임을 또 반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또 앞으로 같이 또 야당으로서 서로 협력하거나 또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일이 많은 쪽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정상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정상 찾아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이전 지도부가 최근에 패배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면 자동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심길전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벌써 이렇게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큰 선거에서 계속 이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연거푸 2번 이제 정권 창출에 실패를 했다면은 그 당의 어떤 존재 여부까지 또는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지점까지도 되짚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증상 자체가 매우 좀 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지 더 낫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찌 보면은 뭐 저희 진보정의당도 그렇고 또 뭐 통합진보당이 다른 당이긴 하나 진보정당 전체가 작년 대선 이전에 이미 상당한 스스로의 내홍도 겪고 또 국민적인 신뢰도 실추하는 정당으로서 굉장히 위기 상황을 이미 맞이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민주통합당보다 진보정당이 더 먼저 위기 상황을 이렇게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 이제 어떻게 위기를 또 탈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법을 공식화하지 못한 이제 암중모색 중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 대선 직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 정권 바뀌면 해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버텼다가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버티냐 하는 절망감 때문에 몸을 던진 노동자가 4명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정당보다도 노동자들의 권익 또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정치 세력이란 말이죠. 그게 참 마음들이 좀 착잡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뭐 오죽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결코 그런 선택으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이렇게 진정을 하고 좀 인내심을 갖고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뭐 대통령 선거의 결과나 이런 걸 좀 오해하거나 악용해서 이렇게 좀 여러 눈치 보느라고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못했던 어떤 그런 좀 강경책을 갖다가 이 기회에 쓴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만에 하나로도 있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좀 상황을 잘못 읽는 것일 거다. 저는 그 후과를 크게 치를 것이라는 좀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일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선 결과를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런 경우가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선거 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금방 최근에 생긴 일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누적돼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희망적 신호를 당선인이나
인수위 쪽에서 좀 보여주는, 왜냐하면 아직 정권을 인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어떤 뭐 집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보여줄. 예, 그러나 이제 과거와 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라는 또 새로운 길이 모색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 신호를 박근혜 당선인이나 인수위 쪽에서 보여주기를 저는 강력히 주문합니다. 황운하 대표나 한강욱 위원장이 고 최강서 씨 빈소 찾아간 거. 네. 또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새누리당 한노위 위원들의 발언. 네네. 이런 것들이 희망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황우여 대표께서 이제 영도 그 최강서 씨 빈소까지 간 것은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한 어떤 자세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노력 또 좀 더 진일보한 좀 더 적극적인 네.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직접 메시지, 당선인의 직접 행보. 아마도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선거 때 그 전태일 재단 찾아갔다 거부당했잖아요. 네. 그때 기억들을 혹시 당선인 쪽에서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선거에서 또 이긴 분이니까 승자로서 예. 과거에 그 선거 시기에 이제 찾아갔던 전태일 다리 또 흉상으로 찾아갔던 그 진정성이 그것이 이제 어떤 이례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발걸음이었다면 네. 당시에는 그것이 이렇게 좀 수용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펼쳐질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노동자들도 다르게 대응할 것이다. 예,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대선 결과를 48%나 득표한 문재인과 야당에 이 방점을 두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네. 51% 과반 득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50% 득표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둘 다 의미 있지 않아요? 예, 둘 다 사실은 의미 부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러나 48%를 얻은 쪽에서는 사실 승리하는 게 목표였고 또 그 목표 설정 자체가 그 부당한 어떤 터무니없는 목표 설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더 나은 성적을 올린 것에 이렇게 더 비중을 두기보다는 무엇이 부족했고 왜 졌는가에 더 눈길을 돌려서 스스로를 고쳐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2%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네. 예. 그럼 51% 얻은 쪽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네. 아마도 그 상대방 후보가 얻은 표가 거의 뭐 절반에 육박할 정도의 그런 이제 의지가 모였다면은 그 부분 중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공약을 다 받아들일 뭐 이유는 없겠지만은 그 중에서 당선자 쪽의 철학이나 여러 가지 노선에 비해서도 비춰보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누가 먼저 얘기했는가를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는 그것이야말로 전 통합이라는 것이 몇 사람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중용함으로써 통합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런 좀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함께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통합이 좀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그 조금 전에 인수위 인사 발표 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저로서는 아는 분들도 꽤 있었지만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이제 많았기 때문에 뭐 현재 몇몇만 놓고서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지금 인수위 인사와 동시에 당선인의 비서실 인사도 같이 있었습니다. 정무팀장 이정현, 홍보팀장 변추석. 그러니까 당선인도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인수위가 실무형으로 간다면 상대적으로 당선인 행보에 더 많은 정책 메시지가 얹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겠죠, 아무래도.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인수위가 지금 단계에서부터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보고 오히려 당선인의 그간의 약속이라거나 또는 추구해왔던 어떤 정책 기조가 현 조건 속에서 실현되기 위한 어떤 기본 도면을 그리는 지금 일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료에는 계속 오늘 인수위 인사가 나오는데 인수위에 대한 평가는 좀 말을 아끼시기 때문에 네, 조금 네. 다른 얘기를 하죠. 네. 사실 대선 끝나고서 다들 조금 각각 이유는 다르지만 네. 좀 느슨해진 거 아닌가 정치권이. 네. 예, 뭐 새누리당은 이겨서 좀 느슨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민주통합당도 며칠 전에 이 예산안 처리하는 거 보면 말이죠. 그리고 뭐 의원 연금 처리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나서 뭐 바로 이 새누리당 의원하고 서로 짝지어 가지고서 외유 떠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정말 사실 지지했던 분들은 자살까지도 하고 지금도 마음이 아파서 이 뭐 포금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던데 네.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저도 국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몹시 부끄러운 좀 대목이라고 보고 여의도란 섬이 과연 어느 나라 땅인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국민들의 어떤 현재 인식이라거나 또는 국민들이 놓여진 처지와 좀 동떨어진 어떤 행태를 보여준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이 예산은 국회의 이 입법 다음의 주요 기능이고 네. 그 심의 자체가 그리고 또 이제 이 대선 패배 뭐 야당 입장에서는 패배고 여당 입장에서는 승리한 큰 정치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지금 다루는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 좀 졸속 처리했다라는 인상을 안 줄 수가 없고 특히나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제 쇄신의 어떤 여러 방법으로 이제 제기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전혀 이제 마가 행동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났단 말이죠. 네. 얼굴을 들기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노회찬 의원도 무슨 쪽지 전하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뭐 쪽지를 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저희들은 그 의원 연금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네. 그대로 이제 삭제되지 않고 반영된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예산안에 저희들은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몸상까지는 안 갔지만. 예, 몸상까지 한 가지 반대 표결을 했는데 저희들 수가 적다 보니까 그걸 막지를 못한 게 이게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반대표, 그렇군요. 그러나 처리는 여야 합의로 몸싸움 없이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표결하기로 합의를 한 표결하기로 합의한 것이지 만장일치 통과는 아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반대표가 몇 표 나왔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약 20여 표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20여 표. 예, 예. 그러면은 민주통합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그 반대표 던진 분들이 계십니다. 21표가 아마 그렇게 기억되는데. 예. 근데 저희 연금법 말이에요. 네. 그거 꼭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할 수는 있는데 지금 같은 방식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방식은 안 된다. 그렇죠. 네. 재산이 아주 많고 뭐 국내 주식 이 소유 뭐 5위 안에 드는 분도 이제 연금을 받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또 계십니다. 어려운 분들 계세요. 예, 그래서 예. 한 달에도 국회의원 하면 무조건 주는 방식은 안 된다. 5년 뭐 7년 이런 어느 정도 기한을 갖다가 채워야만. 그럼 그건 법을 또 고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수령 대상자가 돼야 되고 예. 또 이렇게 생활이 어느 정도 이하로 어려운 분들만 대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 의원들도 평소에 뭐 돈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좀 자구책까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아니면 원래 하던 방식대로 그냥 국회의원들이 그전에는 헌정의 회원으로 이 세비에서 얼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방식은 차라리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야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세금 갖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일종의 공제조합 방식으로 한다면은 모르되 지금처럼 이렇게 특혜를 받는 국민의 세금으로 특혜를 받는 방식이라면은 국민들이 아마 수용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이번 대선 치르면서는 어느 때보다도 안철수 교수가 하도 주장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치 쇄신 결국은 여당도 야당도 다 한다 그랬고 그리고 심지어 막판에는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 정적수, 의원 정원도 축소할 수 있다 뭐 이랬잖아요. 네네. 그 이제 딱 대선이 끝났는데 바로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 저런 겁니다. 19대 국회 이게 기대를 지금부터 접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기대를 계속 가지고 지켜봐야 되나요? 국민들이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계속 감시하고 독려를 한다면은 뭐 19대 국회라고 해서 일을 못할 리도 없습니다. 결국에 뭐 끝에서 이걸 이미 선거로서 뽑은 사람은 다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4년이나 남았는데. 그렇죠. 임기가. 그래서 투표 날에만 투표하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 계속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감시를 한다면은 또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정하고 또 이렇게 자구하는 노력들을 더 보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